시상식을 없애주세요. 청와대에 몰리는 민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에 청원이 본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부터 다소 황당한 제안까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국민소통 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제 지난달 20일 했던 문 대통령 얘기인데 이 얘기 좀 짚어주기 위해서 허성무 소장 그리고 이종문 실장 제 왼쪽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한 이 어떤 이 수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방면에서 들어와서요. 하정인 평론가님. 네. 갑자기 엑소 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이 나타났다면서요. 네. 지금 마마를 폐지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마라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라는 시상식 행사가 있는데 올해 베트남, 일본, 홍콩에서 동시에 치러졌고 굉장히 유명한 행사인데 세계 수십 개국에 동시 중계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팬들이 엑소라는 팀이 팬 투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부분을 다 휩쓸어야 되는데 왜 조금밖에 휩쓸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뭐 엑소도 받고 방탄소년단도 받고 트와이스도 받고 하니까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외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잠시만요. 저 우리나라 그 국민만 청원한 게 아니라 외국 분들도 저렇게 청원을 하는 SNS 거예요? 계정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등 다양한 언어로 시상식 지금 없애달라고 청원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종분 실장님, 어쨌든 청와대에서 내린 원칙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 공식 답변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시상식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넘게 호응을 받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은 아니겠죠. 사실은 지금 두 건이 이미 우리가 그 20만이 넘어서 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했는데 두 건 다 조국 수석이 중심으로 해서 수석 비서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와대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 60일 이내에 그 20만 명의 조건만 충족되면 어쨌든 답변을 하겠다고 했지 거기에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답변을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행정부가 할 일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사실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답변이라는 게 그 청원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장이니까 이것은 공론화의 장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꼭 해야 되겠죠. 답변을 하는데 꼭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 뭐 청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엄청 진지하겠지만 글쎄 개인적인 얘기도 많아. 시상식 폐지해달라고 있고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있고 특히 저기 보면 허 성장님 문재인 대통령 여자 연예인과 인증샷을 금지해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한 남자 그 영화배우 탤런트 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 그럴 때 이제 여성 팬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이제 이것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소통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안에 이 청원 코너가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정부 때는 청원 코너는 없었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청원 코너가 들어오니까 폭발하다시피 여러 가지 의제들이 들어왔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공적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망도 많이 담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하정은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있는 게 군대 위안부를 도입하자 뭐 이런 청원도 나와서 뭐 현재는 삭제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뭔가 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뭐 평소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던 아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튀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여기로 몰려서 아무거나 지금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런 거에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그게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네티즌들의 황당한 요구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가 있거든요. 그 곤충 잡는 회사가 네티즌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했는데 뭐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 배우자가 바퀴벌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지해 줄 수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그런 거에 일일이 고민해서 답변하고 있으면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티즌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아까 노란색 자막에 몇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서요. 이종우 실장님. 네. 아무리 참여 통로 취지는 신문고 형식으로 좋아도 이게 글쎄요. 이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도 아니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 좀 보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왜 그 위안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 이 안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될 때, 그 게시물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이 청원 게시판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스스로 삭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는 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정을 기다리는 것 같고요. 자정작용 같은 것을. 아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일단 좀 범위를 좁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 또는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취지를 어긋나서 청와대가 거의 개입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시상식 없애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 좀 다른 문제죠, 전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런 그 굉장히 진지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위를 좀 좁혀가면서 이것이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은 이제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바마 행정부의 We the People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간에 변했어요. 조건도 변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많이 이제 변할 걸로 혁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허 교수님, 그래서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좀 들어가 봤더니 이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된 청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치 감형을 좀 폐지해달라 이런 취지의 글들이 계속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저 음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대한 그런 풍습이 있죠. 그리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술에 대해서 인심이 좋은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제 법률 속에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좀 감해주는 그런 독특한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조차도 술이 취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감형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술에 만취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좀 감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기 출소할 때가 다 돼가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못 나오게 해달라 이런 청원도 들어오면서 동시에 주치 감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근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좀 바뀔 때가 됐다. 주치 감형이 아니라 주치 가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더 형을 가혹하게 심판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 음주에 대해서 좀 단호한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희가 조금 화제성 있는 뭐 시상식을 없애달라든지 뭐 데이트 비용을 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글쎄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 사실 저희가 짚어보고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5대 국민청원 가운데 하나가 이종우 실장이 보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가 무려 60만 명이고, 뭐 그렇죠. 뒤에 저 20만 명 넘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저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지금 뾰족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저건 헌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거든요. 한 번 판결이 된 부분, 대법까지 해서 완전히 판결이 끝난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신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청원을 받아서 청와대가, 행정부가 한 개인의 인신을 다시 구속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입법부와 사법부와 뭐 행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나 조두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공론회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론회장이 뭐냐면 청와대가 이것을 답변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이 화제가 됨으로써 조두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해서 감형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입법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는 되거든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론회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앞으로 더 많이 추가가 된다면 이 사이트 자체가 이 게시판의 어떤 역할 자체가 사실은 그런 성격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게 우리 목소리 좀 이렇게 들어달라 해서 뽑는 건데 이렇게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걸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의 방증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궁극적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청원의 대부분들이 입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이 그때그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회는 오히려 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든지 여러 국가기관들이 굉장한 불신에 쌓여 있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관련 기관에 뭔가를 요청을 하면 대개는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청와대에 이런 청원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청와대는 해결해 주겠지,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겠지, 이런 지금 이제 심리가 국민들한테 반영되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한번 알아보니까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청와대에 들어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출연하면 항상 민원이 이제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의 종류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청와대로 몰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점검했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이런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면 그 자체가 민원을 반 정도는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그동안 잘 안 돼서 그냥 관련 부처에 넘겨줘 버리고 그럼 끝난 걸로 돼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의 답답한 그 심리가 막연한 기대 심리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몰리면 청와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이 성과를 거둔 청원도 있습니다. 이 인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누군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중증외상센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저는 저희 간호사들하고 비행을 하다가 간호사가 유산한 적도 있고 300여 시간 저하고 같이 비행을 하다가 쓰러진 이후에 자꾸 걷다가 쓰러집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헬기 타고 출동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씁니다. 이국종 교수, 이 권역 외상센터 지원건인데 하자면 25만 명이 됐어요. 예, 단기간에 25만 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다. 저기 300명이 근무를 하는데 헬기 타다가 관절이 뭐 상하고 골절이 되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임신 6개월인 간호사가 헬기 타다가 결국 뭐 유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데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고 있는 터에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거죠. 하마터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뻔했다. 이 소식이 전해들면서 그게 더 여론에 불을 질러서 이게 청원이 이어지면서 결국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예, 이종건 실장님 사실 이국종 교수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게 잘 안 풀렸는데 이제 국민들의 성원으로 일종의 해결이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고마워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2일 날 저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이틀 정도에 굉장히 증폭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의 논란, 그 논란이 또 하나 이런 그 사실 그 이슈를 키운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대 의원과의 어떤 논란이 꼭 그 나쁜 어떤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확대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종우 실장님이 그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의 위더 피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국민청원이랑 비슷한 오히려 그때 진화됐던 건데 근데 당시에 청원 중에서 스타워즈 얘기가 있어요. 네, 저 한번 같이 보시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은하제국의 비밀병기 행성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지금 160km 초거대 무기 데스스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당시에도 친절히 답변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황당한 그 요청이나 청원은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답변을 주냐, 그 답변이 절대 해결은 아니죠. 근데 정성을 다해서 어떤 답변을 주면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만족감, 청와대가 나에게 이렇게 반응했다, 또는 백악관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걸로 사람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갖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친절히 답변을 한 거는 정말 그 제기한 분, 청원한 분의 심리를 잘 읽고 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도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미 합중국 정부는 남의 행성을 파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85경 달러나 드는데 미 오바마 85경 달러가 들어요? 예, 저기에 85경 달러가 드는데 미 합중국 정부는 현재 오바마 정부는 재정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친절히 뭐 답변을 했습니다. 위더피플 말씀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해결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2013년도 당시에 미국의 핸드폰은 해당 통신사 서비스밖에 안 되게 돼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걸 청원을 한 거예요. 이동통신사에 남의 서비스도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업계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걸 굉장히 사실은 화제성으로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청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미국 백악관 얘기를 해봤었는데 글쎄요, 시상식 없애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과연 청와대를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을 없애주세요. 청와대에 몰리는 민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에 청원이 본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부터 다소 황당한 제안까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의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제 지난달 20일 했던 문 대통령 얘기인데 이 얘기 좀 짚어주기 위해서 허성무 소장 그리고 이종문 실장 제 왼쪽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한 이 어떤 이 수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방면에서 들어와서요. 하정인 평론가님. 네. 대통령은 아니겠죠? 사실은 지금 두 건이 이미 우리가 그 20만이 넘어서 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했는데 두 건 다 조국 수석이 중심으로 해서 수석 비서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청와대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 60일 이내에 그 20만 명의 조건만 충족되면 어쨌든 답변을 하겠다고 했지 거기에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답변을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행정부가 할 일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사실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답변이라는 게 그 청원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장이니까 이것은 공론화의 장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꼭 해야 되겠죠. 답변을 하는데 꼭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 청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엄청 진지하겠지만 글쎄 개인적인 얘기도 많아. 시상식 폐지해달라고 있고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있고 특히 저기 보면 허 성장님 문재인 대통령 여자 연예인과 인증샷을 금지해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한 남자 그 영화배우 탤런트 하고 찍은 사진이 분들의 황당한 요구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가 있거든요. 그 곤충 잡는 회사가 네티즌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 배우자가 바퀴벌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지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 그런 거에 일일이 고민해서 답변하고 있으면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티즌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아까 노란색 자막에 몇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서요. 이종우 실장님. 네. 아무리 참여 통로 취지는 신문고 형식으로 좋아도 이게 글쎄요. 이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도 아니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 좀 보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왜 그 위안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 이 안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될 때, 그 게시물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이 청원 게시판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스스로 삭제를 했고 또 공개되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 그럴 때 이제 여성 팬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이제 이것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소통 광장이 있습니다. 그 예. 광장 안에 이 청원 코너가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정부 때는 청원 코너는 없었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제 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청원 코너가 들어오니까 폭발하다시피 여러 가지 의제들이 들어왔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공적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망도 많이 담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하정우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있는 게 군대 위안부를 도입하자 뭐 예. 이런 청원도 나와서 뭐 현재는 삭제가 되긴 했지만 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뭔가 좀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뭐 평소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던 아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튀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여기로 몰려서 아무거나 지금 자극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런 거에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그게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네티즌 갑자기 엑소 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많이 나타났다면서요. 예. 지금 마마를 폐지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마라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라는 시상식 행사가 있는데 올해 베트남, 일본, 홍콩에서 동시에 치러졌고 굉장히 유명한 행사인데 세계 수십 개국에 동시 중계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팬들이 엑소라는 팀이 팬 투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부분을 다 휩쓸어야 되는데 왜 조금밖에 휩쓸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뭐 엑소도 받고 방탄소년단도 받고 트와이스도 받고 하니까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외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잠시만요. 저 우리나라 그 국민만 청원한 게 아니라 외국 분들도 저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SNS 계정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등 다양한 언어로 시상식 지금 없애달라고 청원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중근 실장님 네네. 어쨌든 청와대에서 내린 원칙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 공식 답변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만약에 이번 이 뭐 시상식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넘게 호응을 받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